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최근 K방산의 급부상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곧 등장할 KF-21 전투기까지 우리 방산 기술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기업, 바로 세계 방위산업의 거인, 록히드 마틴입니다. 오늘은 이 록히드 마틴의 성장 과정과 그들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한국 방위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은 약 70조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이 매출 규모가 록히드 마틴의 현재 의상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최첨단 방어체계부터 전투기, 미사일, 우주항공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이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갖는 위상과 지위는 단순히 최고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기업이자 미래 전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수십 년째 전 세계 방산업체 매출액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은 단순한 매출 규모를 넘어섭니다. 록히드 마틴이 다른 방산업체와 구별되는 독보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적 독점력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라는 세계 유일무이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합니다. 특히 F-35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동맹국들의 차세대 주력기로 채택되면서 항공 전력 분야에서 록히드 마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독점적인 스텔스 기술은 다른 어떤 방산업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둘째, 시스템 통합 능력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항공우주, 미사일 방어,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전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장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이들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전 세계 다수 국가의 해군 방어 시스템의 표준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력한 정치 전략적 지위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 국방부의 최대 계약자로 미국 국방 전략과 예산 집행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즉, 이들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이 담긴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들에게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위상을 부여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이처럼 거대한 글로벌 방위산업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과 성장 과정은 한국 방위산업이 참고해야 할 성공 방정식 그 자체입니다. 그럼 록히드 마틴이 글로벌 거인으로 성장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록히드 마틴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 개인의 창의력과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1912년 한 젊은 엔지니어가 캘리포니아에서 항공회사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이 록히드의 시작입니다. 초기에는 작은 항공기 제조업체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연합국은 최고 성능의 군용 항공기를 필요로 했고 록히드는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록히드가 개발한 P-38 라이트닝이라는 전투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록히드는 미국 방위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했고 록히드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록히드가 현재의 글로벌 탑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부각됩니다. 첫째, 선제적인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합병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위산업은 대규모 기업 통합의 시대에 진입합니다. 여러 중소방위업체들과 프로그램들이 통합되고 합병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은 가장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합니다. 1995년 록히드와 마틴 마리에타가 합병되어 록히드 마틴이 탄생하고 이후 다양한 방위산업 기업들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합병은 단순히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록히드의 항공우주 기술과 마틴 마리에타의 미사일,
전자 시스템 기술이라는 핵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이후로도 록히드 마틴은 필요한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꾸준히 인수하며 미래 전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둘째, 기술 선점을 통한 시장 창출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성장은 미국 정부의 요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전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고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선행 투자를 통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F-35 스텔스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스텔스 기술이 미래 공중전의 핵심이 될 것을 예측하고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며 결국 경쟁사보다 월등히 앞선 기술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표준 전투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이는 수익을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완벽한 품질 관리 및 신뢰성의 확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란 속에서도 최종 제품의 신뢰성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군사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약속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수십 년간의 성공적인 납품 실적과 엄격한 품질 관리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방산업체들에게는 록히드 마틴 같은 글로벌 강자들만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초거대 기업들 외에도 우리 방산업체들이 신경 쓰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방위산업 시장에서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들이 최근 급부상하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도 많습니다. 튀르키예의 강점으로 세 가지가 부각됩니다. 첫째, 첨단 무인 시스템 분야의 선점입니다. 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가 개발한 바이락타르 TB2, ANKA3, 크즈렐마 같은 드론은 튀르키예 방산의 상징입니다. 이 드론은 저렴한 가격, 뛰어난 운용 안정성, 그리고 실전 검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튀르키예는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인 체계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미국이나 유럽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중저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한 빠른 실전 검증입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처한 안보 환경 등에서 개발된 무기들을 즉시 실전에 투입하여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는 개발된 무기가 전장에서 검증된이라는 강력한 마케팅 문구로 이어지며 해외 수출 시 고객들에게 압도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전 실전 투입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처럼 자국의 환경을 적극적인 무기 실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연하고 공격적인 기술 이전 정책입니다. 튀르키예는 자국 무기를 수출할 때 생산 기술이나 핵심 부품 기술의 이전을 비교적 쉽게 약속합니다. 이는 무기 수입국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방산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려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이런 경쟁국을 제치고 록히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이 되려면 한국 방위산업은 어떤 면에 집중해야 할까요? K방산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록히드 마틴의 위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째, 수출형 연구개발로의 혁신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R&D는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의 다양한 요구 조건과 표준을 고려하여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K9 자주포처럼 나토 표준을 만족하고 다양한 파생형을 염두에 두는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KF-21의 경우에도 블록 1, 블록 2, 블록 3 등 단계별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이 수출국의 예산 및 전략 상황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방 R&D 예산 중 민수 기술과의 연계 분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록히드 마틴처럼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AI 기반 전장 통합 시스템 등 미래 분야의 기술을 선점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F-35를 판매할 때 사실상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 MRO와 첨단 소프트웨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한국 방산도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훈련 시스템, 무기 운용 소프트웨어, 장기적인 부품 공급 보장,
그리고 현지 생산 및 정비시설 구축까지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에서 보여준 현지 공장 건설 및 기술 이전 약속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를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한 표준 서비스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특히 해외 운용국들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는 사후 지원 능력이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약점 보완입니다. 우리가 록히드 마틴처럼 모든 원천 기술을 당장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가성비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최종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가 드론 분야에서 그랬듯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차세대 무인 잠수정, AI 기반 전장지 유통제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자본과 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투명성과 신뢰성 기반의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한국 방산이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무기 구매 결정의 투명성, 신속한 납기 약속,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K방산의 신뢰를 무형의 자산으로 유지하고 이를 자유진영의 안보공헌이라는 전략적 가치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역사는 기술 선점, 전략적 합병,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뛰어난 플랫폼 기술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이라는 훌륭한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대담함과 미래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성공 방정식을 분석하고 우리만의 강점을 결합하여 K방산이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서는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